안녕하세요, 혼입니다. 금요일 진단 방송부터 방송이 안 올라가니까 혹시 기다려준 분 계실까봐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저도 일상에 너무 충실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올린 게 있고 주말이니까 저도 좀 쉬었습니다. 일단 내일은 또 장이 열리고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구독자분도 이제 제가 영상 안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걱정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고 정말 이 하락장이 어려운 공포장에 여러분의 계좌만 안녕하시면 전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송 같이 하신 분들은 어중간하게 그 물량을 추가로 공격적으로 사시거나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은 거죠. 바닥만 잡히면 괜찮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바닥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못 잡고 있어서 잡히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렇게 낙폭이 단기간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빼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빼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죠. 힘든데 이렇게 낙폭이 셀수록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수치도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기보다, 자, 297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3150포인트까지 올라와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어도 이렇게 반등해줄 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장이 흐르고 나면 지수가 오르고 반등이 되고 회복을 해도 전혀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재료가 나타나고 할 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멈춰지면 또 기회는 찾아오고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바닥 잡는 게 중요하고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일단 이 시간 집중하면서, 그래, 언제까지 빼주고 멈춰주고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을 짜보야 될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수적으로 열어놨던 부분이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여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쯤에는 멈춰주길 바랬기 때문에 금요일날 멈춤을 보자라고 얘기 드렸지만 여지없이 분봉상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코스피도 제가 여기서 그랬죠. 바닥을 잡아주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괜찮나? 라고 잡아주는 구간이 이게 코스피 금요일날 분봉인데 여기서 좀 밀리고 회복이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죠. 다시 지지가 나와서 여기가 그 지지가 되면 시장의 바닥에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반대로 하락은 또 예감했습니다. 자, 점점 고점이 약해지고 바닥 터치만 계속하면 결국은 바닥이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바닥이 뚫려버리고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바닥은 아니다. 아직도 바닥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당장 그 월요일 장에도 여기 수치 정도 3065포인트 정도를 맞고 바로 또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놓고, 그래, 2970까지 열어놓고 보자. 70 언저리까지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멈추는가 체크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딱히 하지 마시고 매수 공격적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종목을 보긴 해죠. 종목도 보긴 할 건데, 자, 코스닥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960포인트 정도에서 멈춰주긴 했는데, 이것도 또 밑에 또 열어놔야 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당장은 940포인트도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940포인트까지 또 열어놓고, 자, 코스피 2970, 80, 6, 70, 80 정도, 코스닥 940 정도까지 열어놓고 한번 흐름을 또 지켜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종목을 보긴 볼 건데 그 좀 많이 담아왔어요. 많이는 아닌가? 아무튼 뭐 보긴 할 건데, 이렇게 종목을 갖고 와서 보는 것도 사실 좀 답답하고 좀 그래요. 이런 와중에 종목을 봐야 되나? 마치 추천하는 것도 어렵고 뭘 사세요 하기도 어렵지만 한번 특징 종목들을 보면서 또 그래도 볼 건 봐야 되니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볼 건 봐야 되니까,
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이 하락장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이거 DDR5 관련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이걸 보시면 이 추세를 정확히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락장에도 이런 것들은 정말 힘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점대에 다 있긴 하지만 여기죠. 여기를 전고를 돌파해 준 그림이고 리테스팅 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추세 이탈을 안 하면 이런 거 괜찮잖아요.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추세 이탈 또한 되지 않았고, 야, 전고점에서 고점대에서 매무르고 있다,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요. 사실 보시면 이 매집을 보시면 외국인이 주포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매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수급놀이입니다. 주식은 그래요. 지수가 밀린다, 밀리고 다 할 수 있고,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외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시장을 포기한다면 이런 것도 상승 갈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수급놀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는 충분한 비중의 물량이 실어진 것들은 특히 빼지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걸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또 장이 회복되고 오히려 그때 와서 뒤늦게 조정 올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런 와중에 이런 흐름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이렇게 지지대와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보시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그냥 공유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옵트론텍은 같이 봤던 카메라 모듈 관련주였는데, 야, 이거는 초기 발던 금액대는 우리가 8,700원대부터 보기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어떤 거 봤더니 뭐 이제 그 뒤로 나서는 이제 추세 뭐 하고 나서 대응 안 드렸죠. 뭐 이렇게 따로 리뷰를 하지 않았던 종목이고, 한 번씩 이제 MCDX를 같이 보면서 세트를 묶어봤던 종목인데, 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20-30%는 다 빠진 겁니다. 단기 한 보면은 이 종목만 그랬다가 아니라 많이 빠진 건 30% 이상도 빠졌고, 조금 빠진 것도 우량 주고 느린 것들도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전부 빠진 거니까 내가 산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 장을 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긴 했어요. 이런 주주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토론실 들어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욕을 하고 주주 뭐 관리 안 하냐, 주가 어쩌냐, 뭐 욕을 하시는데 의미 없죠. 의미 없어요. 그런데 힘 빼시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장이 흐를 땐 그냥 흐르는 겁니다. 주포에 의해서 흐르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회복되면 또 빨리 반타작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내 종목을 손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시면, 자, 이날 금요일 장중에 마이너스 9% 10%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2%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그래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 바닥이었다고 하는 건 주포가 이 바닥이라는 게 그래요. 주포가 손상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바닥 공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포가 물량을 갖고 있지도 않고 더 관심 없으면 여기서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더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들이 여기서 지키고 사고 파는 것을 관찰만 할 수 있고, 악재에 여기 그냥 깨고 내려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그게 외인과 기관의 힘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물량을 갖고 있어서 여기 이상 펀더멘탈을 깨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장중에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초기 물량을 담을 수 있는 맥점의 지지 구간에서 10%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이걸 전부 말아 올린다. 근데 이거를 개인의 매수세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 많지 않지만 외인이 사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동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낙폭이 금요일날 또 하나,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코스피 거래량이 무슨 뭐 예전처럼 1조 7천억 매도, 1조 5천억 매도 이러지는 않은데, 빠지는 건 엄청 잘 빠져요. 3% 5% 쭉쭉쭉 빠진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래요. 외인들이 팔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예전처럼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걸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호가창이 비니까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한 만주만 던져도 예전에 만주면은 한 두 호가창도 못 건드렸던 게 지금 만주를 던지면 네 호가창 여섯 호가창까지 치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조그만 소량의 물량을 던져도 낙폭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잡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자꾸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저가 매수도 맞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설마 장이 무너지고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빠지겠어?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라면 지지 구간 이런 데에다가 물량을 걸어 놓는 거죠. 내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걸어 놓은 거죠. 그게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사지면 그게 그냥 내가 걸어 놓은 게 사진 거죠. 그래도 개인 매수로 잡히니까. 그래서 사지는 것들이지 이 공포에 쉽게 매수를 누르는 분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이렇게 20% 30% 빠지는데 손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전환 안 된 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수 잘 못 누릅니다. 왜냐면 뭐 매집 중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분할 매수 잘 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주주들은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에 너무 좀 무섭다기보다 뭐 매수도 못하고 보기만 한다기보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 보면서 그런 그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긴 한데도 볼 건 보자. 보시면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전에쯤이 요때죠. 한 8월 6일쯤 될 거예요. 요때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봤던 그 박스 때는 여기죠. 이 정말 미니 박스 23만 5천에서 24만 3천원 구간 이 위에도 있긴 하지만 위에는 필요가 없죠. 지금 빠졌으니까 다 덮어놓고. 그럼 반대인데 옛날에 SK이노베이션을 열어놨던 구간이 여기에요. 갭이 메꿔진다는 것에 22만원 정도 22만원 초반 정도인데 이날 보시면 장이 밀리고 결국은 시장이 흐르니까 22만원을 터치한 거죠. 우리가 봤던 금액 그러니까 예전에 잡아놨던 마지막 그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을 잡아놨던 금액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면서 그랬다. 근데 다른 얘기로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종목보다 오히려 낙폭이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 우리가 이때부터 매수를 봤다고 했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구간에서 낙폭이 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외인이나 기관이나 정말 이 종목이 그냥 끊임없이 흐른다면 여기 뭐 10만원대 18만원대 20만원대 흐를 수 있겠죠. 근데 또 올해 주식을 돌려보면 SK이노베이션은 좀 봤을 때 자 여기 2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외인이나 기관들이나 장기 물량을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못 빼는 거죠. 이때 여기는 이미 이때는 좀 고점 돌파의 개념이니까 뺐다고 해서 여태까지는 그냥 아주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엔 최근에. 그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평단가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보시면 없는 와중에도 여기서도 물량을 다 던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팔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때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고 있고 주가를 하고 있고 기관은 갖고 있고. 기관도 보시면 이 하락장에 여기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사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가의 낙폭이 덜한 거죠. 왜냐? 얘네는 여기 물량 고가에 갖고 있는 물량이 많잖아요. 보이시면 이때 30만원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닥에 사서 자꾸 사야 평단가가 낮춰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관들도 단기적으로 보면 물린 거죠. 이 물량을 보십시오. 물량부터 이렇게 보시면 기관은 그냥 물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장기 옛날 물량까지 합치면 지금 평단가일 수도 있고 예전에 싸게 산 것이 있어서 지금도 20만원 10만원 밑에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토탈로 따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단기로 보면은 단기 샀던 것들은 다 물린 거예요. 여기 샀던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사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뺄 만큼 뺐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이런 거 엄청 낙폭이 심하고 어렵죠. 그런데 사실 보면 얘네는 저가 기간이 많아요. 그러면 기관의 외인들이 지금 팔아도 수익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단가가 그래도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이따 봤던 추세대를 이탈했던 구간이에요. 하지만 여기 구간을 잘 유심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와주고 한다면 오히려 신규 물량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여기는 금액적으로도 매력적인 금액이고 기관 외인들이 보유했다고 해도 크게 평단가로 뒤처지지 않을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을 때. 그래서 34,000원부터 분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최저가에 담을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다면 자, 이렇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여기 초기 두 번째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만 보자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물량을 매집한다 그러면 안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규에 한해서 하신다면 오히려 내가 주포들보다 싼 금액에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주가를 늘려보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여기 구간이면 괜찮다 이거죠. 32,000원대 괜찮은데 괜찮은 구간이죠. 오히려 종목이 광고 회사고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없죠. 지금 아무래도 에코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광고 업체들이 생각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심해지면서 광고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영업 매출 생각보다 기대 하회를 하긴 했는데 분명 회복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반대로 메타버스 관련주고 빠질 때마다 관찰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빠질 때마다 봐야 되는 종목이고, 사실 이 덱스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번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매물이 위에도 있긴 하지만 저가 매물도 꽤 있어요. 꽤 존재하는 종목이에요. 저가도 바닥에 보시면 뭐 2,000원, 5,000원, 6,000원, 만원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매물대는 밑에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 더 빠질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빠질 수 있다, 충분히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주 테마고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추세는 이탈됐으니까 일단 덮어놓고, 자, 이게 본 추세였죠. 본 추세를 보시면서 본 추세 적용이 돼주는가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대에서 초기 물량 정도만 이 구간에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혹여나 추가로 낙폭이 나와서 메타버스가 제시세가 오기 전까지 깊은 조정이 온다 그러면 그때 추가 물량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메타버스 쪽은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빠질 때마다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 모빌릭스도 최근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단기적 하락장에서도 추세가 나쁘지 않았다 했지만 마찬가지로 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추세도 좋았긴 했지만, 자, 반대로 하나 더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죠. 여기 밑에 잡은 거죠. 하도 밑이 잘 안 보이는데 19,700원 정도 구간, 여기 구간인데 여기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2만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구간이죠. 잠시만요. 2만원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거긴 한데 금액적 지지죠. 근데 반대로 19,000, 여기 최저가 보이실 거예요. 19,800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19,800원. 그러니까 최저가를 손절 라인 잡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역사적 최저가가 형성되면 그때 바로 팔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바닥 구간은 많지 않다. 2%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신다고 해도 손절 라인 한 2% 잡고 가고,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위로는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지지대로 보면 위로는 한 23,000원, 25,000원까지 열렸으니까, 예를 들어 위로는 10%, 15%, 20% 먹을 게 있고, 밑으로는 2% 안에 자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기 당장이 아니라 좀 더 빠지고, 여기 2만원 언저리 비슷하게 샀다가 여기 지지가 안 되는 걸 확인하면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금액적으로 지지해서 사는가 라고 볼 수 있어요. 2만원 깨지 않으면 개인이 저가 매수가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깨지고 힘없이 그냥 깨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포는 금액 2만원대에 관심이 없고 추가로 한 번 더 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뺐다가 바닥 잡히면 다시 또 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손절 라인 짧은 것들은 참 매력이 느껴져요. SKDND도 보여줬던 종목이고, 최근에 힘 좋네요 받고, 최근 이 추세가 참 괜찮다. 그래서 참 차트도 이쁘다 라고 봤던 종목이에요. 차트가 이뻐요. 이쁘다고 본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대도 그랬고, 여기죠. 여기 그냥 깨져버렸죠. 여기 봤던 거죠. 깨졌고, 여기입니다. 자, 깨졌고, 자꾸 여기 잡히네. 야, 됐죠. 여기 지워졌고. 자, 여기입니다. 최저가부터 여기 추세죠. 이 상승 추세가 괜찮다. 그래서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매물을 떠나서 이 자체 이 저가가 저가에서 이렇게 차트를 저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가는 것 자체가 이거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그 주포들이 만드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외국인 보유 보시면 오히려 여기서도 사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수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들고 있는 게 외국인과 그 메이저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SKDND가 좋게 보인다고 얘기 드렸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 무너지면서 펀더멘트 그 수급에 문제가 이상이 안 생겼는데 주가만 빠졌네. 그러면 여기 오면 오히려 맥점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이런 것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기 안 깨지면 괜찮겠는데, 아니면 더 깨지더라도 야 얘네들 갖고 있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평락가 잘 만들면 수익 꼭 보겠는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 보고 좀 보시자고요. 일신석재 마찬가지죠. 대북 테마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 금액 안 깨지면 괜찮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이 더 흐르고 공포장이고 나발이고 뭐 미사일 쏜다고 해도 여기 안 깨고 있어요. 미사일을 쏩니다. 뭐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2,400원 지켜주고 있고, 2,400원 손절 라인 잡으면 괜찮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볼만하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도 이삭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소개됐던 종목인데 여기 추세 안 깨고 양봉이 나와줬죠. 하락장에서 양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빠질 만큼 많이 빠진 것들은 또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구간은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해도 초기적으로 너무 좋은 구간대란 얘기예요. 너무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보자. 15,000원 초반 이렇게 보면서 해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선을 지켜주는 걸 체크하면 최고의 또 종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좀 평상시 봤던 것과 다른 종목들이긴 한데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 흐름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장에서도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얘는 마찬가지로 GS 리테일은 똑같은 흐름이에요. 장과 함께 같이 흐르고 있는데, 장과 함께 같이 공포 속에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편의점 뭐 관련해서 GS 리테일을 하지만 반대로 또 이건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자 보시면 금액적 메리트를 느끼는 겁니다. 금액적 메리트. 야 이거 GS 리테일 여기 깨지면 상패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보십시오. 20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때 금액대를 그 회복 이 코로나 전 금액대 박스로 봤을 때 여기와 저점과 여기에 고점이죠. 심지어 요걸 회복도 못하고 더 여기서 주저앉았던 기업이에요. 계속 지지부진 기어앉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금액이 여기래요. 근데 지금 금액은 야 이거는 진짜 금액적으로 무조건 매력 있는 자리. 여기서 보니까 여기 제가 데드 크로스로 정말 손절 라인으로 어떻게 때로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여기거든요. 31,800원. 근데 여기에서 멈춰져 가지고 이런 캔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근데 보시면 GS 리테일 최근에 요기요를 인수한 그 기사가 있어요. 요기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처럼 요기요를 인수했는데 앞으로 뭔가 신사업에 동원이 되고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좋은 기사거리가 뜬 거죠. 그 기사거리를 참고됐던 게 이날입니다. 8월 17일 정도 이때 그냥 그대로 시장 안 좋아서 반납이 되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도 회복하면 올라와 주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야 코로나 팬데믹 때 금액이 25,000원인데 지금 금액 메리트 있다는 거죠. 요거 깨지면 상패해야 되나? 근데 GS 리테일이 상패로 회사인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고, 또 반대로 최근에 2분기 영업이 오히려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었어도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빠졌다. 그럼 또 회복도 돼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정말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더 빠진다고 해도 더 빠질 자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도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일단은 멈춰졌다. 그래서 멈춰져서 여기가 정말 그 최후의 선으로 작용되는가를 좀 보시면 최저가에 담아볼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지 않나 하고 갖고 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이길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다방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매력적이었던 메타버스 항상 고점이었던 메타버스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들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지지 않고 펀더멘털은 다 깨지지 않고 그 우리나라 시장만 흐른 거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사도 반등은 해줄 거예요. 하지만 초기로 담을 때도 좀 조심스럽고 하다면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낙폭이 제한되는 것들은 앞으로 시장의 하락에도 어느 정도 제한에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시 또 우리가 봤던 종목들 둘러보겠지만 일단은 지수의 하락이 지수의 바닥을 다짐을 잘 기다리며 지켜보시자고요. 아무튼 저번 주 한 주 정말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일상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8월 이제 끝나갔고 9월 다가오니까 자 백신 맞아가면서 백신 맞으면서 또 그 시장의 상승을 기다려 보자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저녁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